생물학적 제재는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계통에 속한다 하더라도 수용체가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서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잘 듣는 생물학적 제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 약제보다는 여러 가지 약제를 내가 골라서 또는 교체해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진의 요구 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과거에는 염증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썼는데 스테로이드를 안 쓰기 위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제재가 도입이 됐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근선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에 나온 생물학적 제재의 허가와 급여 등재 기간을 보면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중증천식에 현재까지 나온 생물학적 제재가 지금 허가에서 급여까지 소요된 기간입니다. 졸레어는 제가 초창기부터 작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13년 걸렸고요. 듀필름이나 두피젠트는 지금 5년 1개월째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올해 말에 겨우 이제 회의가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다른 약제 대비 천식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재의 이제 보험급여 적용이 유독 우리가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 당국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험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상연구 기준이랑 또 국내 급여 기준 또는 심평원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호주의 보험급여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제일 까다로운 기준이 이제 한국입니다. 이제 보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심평원 입장에서는 급여가 됐을 때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초반에는 급여 조건을 좀 까다롭게 잡았다가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심하고 너무 더디다는 게 문제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3제, ICS, 라마 3제를 쓰도록 하는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3제를 쓰도록 해야지만 생물학 제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3제를 안 써도 되는 환자한테 생물학 제재를 쓰기 위해서 굳이 불필요한 추가 단계를 하나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환자는 한번 나빠지고 불필요한 약을 쓰게 되는 이런 현장에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처방 행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생물학 제재마다 조금씩 미세한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 약이 안 들으면 요 약으로 갈아타고 조약이 안 들으면 이 약으로 갈아타는 이렇게 좀 교체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요구되는데 근선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이런 교체 투여가 벌써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교체 투여를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도 최근에 교체 투여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조금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유독 천식만 이렇게 또 교체 투여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안 듣는 첫 번째 생물학 제재에 안 듣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생물학 제재에 안 듣는 환자분들은 두 번째 생물학 제재라든지 조금 미세한 기준에 조금 다른 생물학 제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중증천식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경gung 스테로이드라든지 폐기능 개선 같은 이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료 현장에서 요구는 많지만 이런 제한점으로 인해서 다음 약을 쓰기 위해서는 환자가 그전 약을 끊고 다시 나빠져서 다음 약을 쓰는 보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환자는 나쁘게 한번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임상 현장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교체 투여나 변경 투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급병, 종합병원 이제 분류에서 천식은 가변거나 경증이나 중증이나 똑같이 일반 진료 질병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식의 10% 차지하는 중증 천식 환자분들이 일반 진료군으로 이제 가면 환자분이 상급 종합병원 왔을 때 본인 부담금에 따르는 약제 비용을 많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전문 진료 질병군을 보는 의사를 이제 많이 고용을 하고 일반 진료 질병군을 보는 의사들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교육 또는 이런 전공의 배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는 측면이 많아서 이쪽 계통의 진료가 점점점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식 환자가 다 해당되지 않지만 특히 중증 천식은 중증도, 부담, 이런 또 생물학적 제재의 사용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일반 진료 질병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중증 천식에 대해서는 전문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진료 질병군으로 재분류하는 이런 정부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평원에서 생물학적 제재를 보험급여해 줄 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금액, 두 번째는 생물학 제재를 보험급여했을 때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1차, 2차, 3차에서 이거를 무분별하게 써서 보험 재정을 축내지 않을까라는 게 항상 들어오는 질문인데, 중증천식을 일반 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중증천식이라는 생물학적 제재를 1차, 2차 병원에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조치이기 때문에 중증천식 환자분들은 상급 종합병원, 알레르기, 호흡기, 천식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볼 수 있도록 이 중증천식에 대한 질병 분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천식 일반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분류를 하더라도 이 환자분이 상급 종합병원에 오게 되면 약제의 60%를 본인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환자분이 1년에 생물학적 제재를 투여하면 약값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급여를 해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건선이라든지 중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난치성 질환으로 산정 특례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10%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회 입장에서는 중증천식 환자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증천식 관리가 필요한 중증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정 특례를 좀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중증천식 같은 경우는 학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산정 특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정책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급여가 적용돼도 요양급여 비용의 60%를 종병에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돈을 내게 되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희귀질환 또는 산정특례,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류마티스 같이 산정특례 적용받으면 10% 미만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삶의 질 개선 등등 치료가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환자분들의 치료 접근성을 조금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중증천식은 국내에서 10%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는 사망률이 OECD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고, 생물학 제재가 급여되고 산정특례 지정을 받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고 부작용도 많이 겪는다. 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도 삶의 질은 확 떨어진다. 그래서 생물학 제재 도입이 필요하고 접근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다른 질환에 쓰는 생물학적 제재 대비 천식에만 유독 급여화되는 시기가 너무 늦고, 급여가 되더라도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천식 중증도 분류 새로 해서 전문진료 질병군으로 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환자분이 적절하게 치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환자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산정특례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